이 스토리의 시작은 방클라스 전원이 이색의 소환에 휘말리게 되며 벌어지게 되는데요. 용사로서 왕국에 소환된 아이들은 모두 스테이터스 창을 얻게 되고 마인들과 싸우기 위한 투쿤을 받으며 치트급 능력을 얻게 되지만 왕따인 우리의 주인공은 연성사라는 최악의 능력을 얻게 돼버리고 반 친구들에게 더더욱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년에게도 한 명의 친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인기가 많은 소녀와 친하다는 이유로 더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실전의 날, 왕국 기사의 보호 아래 경험을 쌓아가던 그때 한 명의 바보 덕에 미궁 함정에 빠지게 되고 친한 소녀의 위기에 소녀는 연성술을 사용하여 적들을 최전방에서 막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다시 도망치려고 하던 그때 혼란을 튼 타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년을 공격하고 그렇게 소년은 미궁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몬스터들은 토끼조차도 엄청나게 강했으며 소란에 등장한 대형 몬스터에게 결국 왼손을 잃게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연성을 벽을 향해 마구 사용하여 가까스로 살아남기 성공하는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곳에서 신수를 생성하는 마력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어 마실 물을 해결하게 되지만 없어진 왼팔의 고통과 고립되었다는 공포감에 서서히 미쳐가게 되고 자신을 공격한 놈에 대한 복수심과 커져가는 공복감으로 서서히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연성술로 함정을 만들어 몬스터를 잡는 데 성공하고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마물고기가 정상적일 리가 없으니 당연히 기절하게 되지만 신수 앞에 쓰러져서 유전자 레벨의 변화가 생기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요. 머리가 희게 변하거나 눈색이 빨갛게 변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보상은 정말 대단했으니 스테이터스가 오르는 건 물론이고 먹은 마물의 스킬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연성술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게 되고 자신의 팔을 먹은 몬스터의 팔도 눈앞에서 먹어주며 그렇게 복수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소년이 무한하게 성장하고 있던 그 시점에 주인공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왕국에서는 그 사실을 감추기 급급했고 계속 미궁 지하를 오르던 주인공은 두 마리의 거대 몬스터가 지키고 있는 비밀스러운 입구를 발견하는데 괴물을 간단히 물리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금발머리의 소녀가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화한 주인공에게 연민이란 감정 따위 존재하지 않았으니 그냥 버리고 떠나려 하지만 배신이라는 단어를 흘려들을 수 없는 주인공 사정을 들어보는데 왕족이었던 소녀는 불사신 능력과 마력집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 측근에게 이용을 당했고 필요가 없어진 순간 봉인당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뀐 주인공은 소녀의 봉인을 풀어주게 되고 이름이 없다는 소녀에게 달빛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장소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봉인이 풀렸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가디언이 있었고 상당히 딱딱한 외갑으로 주인공의 공격이 듣지 않는데 다행히 소녀가 피를 먹고 마력을 회복하여 유의미한 마법 공격을 시전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생긴 균열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어렵게 적을 퇴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 둘은 계속 함께 미궁을 내려가면서 많은 몬스터들을 마주하고 싸워가며 많이 친해지게 되어 거의 격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100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예상했듯이 최종 보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인공의 생각보다 보스는 더더욱 강력하였고 위기에 빠진 유해를 구하려다 주인공은 오른쪽 눈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년은 소년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근성으로 해결하기에는 힘의 차이가 너무 심각했고 희미한 의식 사이로 소녀의 노력을 보던 소녀는
주인공답게 사랑과 우정의 힘으로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때까지의 경험이 융화돼가며 あいつの攻撃はやけに遅く感じるんだ 더더욱 강한 진화를 이루어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미궁을 만든 주인의 보금자리였으니 그곳에서 몸을 치료하고 건물을 탐색하다가 유골을 발견하게 되는데 まるで誰かを待っているみたいだな 그 유골에서 미궁 주인의 메시지가 재생되더니 마법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反逆者ではなく解放者か 그리고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인간과 마인의 싸움을 유흥거리로 여기며 즐기고 있었고 미궁의 주인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 신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했지만 결국 들켜버려 패배하게 되었으며 미궁을 이용해 사람들을 시험하여 적합한 후계자가 오면 자신들의 지식과 고유 스킬을 넘겨주어 신에게 대항할 후계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マジか 근데 주인공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 오직 미궁 주인들의 지식 중에서 차원이동에 관계된 내용이 있다는 것에 볼 일이 생겨서 미궁들을 모두 들리기로 마음먹습니다. 帰る魔法見つかるかも。 하지만 지금의 힘으로는 역부족. ここには学べるものも多い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마법 지식과 미궁 주인에게서 배운 고유 스킬을 연마하고 미궁의 몬스터들을 먹어서 힘을 기르기로 합니다. 準備は万端もはや魔物の肉から得られるものはない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주인공은 드디어 미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二人で世界を超えよう 그곳에는 의외의 존재가 주인공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시아라고 불리는 이 토인족 소녀는 미래시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토인족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내려온다는 걸 예측하고 오게 되었지만 なぜ見ず知らずのウサギを助けなきゃならないんだ 주인공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며 그냥 무시하기로 하니 したいけな美少女を見捨てて両親は痛まないんですか。自分で美少女言うなずうずうしい。 토끼 소녀는 깊은 숲에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를 찾는다는 주인공 일행에 길 안내를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주인공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몬스터는 다 죽이고 위협적인 종족들은 쫓아내며 토인족들이 생활할 기반을 만들어 주었지만 強くなりたいんです。 평화를 너무 사랑하는 토인족들은 언제든지 다시 위협당할 수 있었으니 よく聞け残念ウサギども 그들에게 투쿤이라는 이름의 흑화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 주었고 いい声で泣いたわね。 그 보상으로 거대한 고목나무의 안내를 받지만 이곳은 다른 미궁을 클리어하고 와야 하는 종착역 같은 곳이어서 残念ウサギも連れて行こう。お願いします。 토끼 소녀를 일행으로 넣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협곡에서 미궁을 발견하는데 嘘 상당히 낮은 난이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死ね 주인공과 일행은 쉽게 미궁을 타파하고 ちゃんだよ。ペーペロ。 그곳에서 만난 미궁의 주인에게 고유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初めての攻略者がこんな清物だなんて。 그리고 미궁을 많이 다녀서 명성이 올라갔는지 모험가 길드장이 불러서 숲으로 들어갔다 실종된 고위 귀족 아들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나 맡기는데 그 행선지 주변 마을에서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久しぶりだな先生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것에 선생님은 기뻐하지만 옆에 있던 신정기사가 시야를 보고 시비를 걸어대니 바로 응징을 해주고 선생님을 따로 만나 탑에서 알게 된 이 세계에 대한 비밀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そんな。 그렇게 결국 선생님은 학생들을 데리고 주인공을 따라오기 시작하고 あ、皆さん行きますよ。 폭포 아래 동굴에서 무언가로부터 숨어있던 귀족을 찾아내고 国の竜竜 마을로 돌아가려던 그때 용이 나타나게 되고 주인공은 용의 똥구멍에 거대한 철봉을 박아넣어 승리를 하게 되지만 정신을 차린 용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용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해 흉폭해진 것이었고 本当
当に申し訳ない。 그녀를 조종한 검은 로브의 남자는 마물들을 이끌고 마을을 부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じゃあな 주인공은 전혀 마을에 관심이 없었는데 力を貸してもらえませんか。 선생님이 직접 나서더니 주인공을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평소 선생님을 존경했던 소녀는 도와주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ハグモク 그렇게 마물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 来たか 높은 방벽까지 세우니 아무런 피해 없이 마물들을 상대할 수 있었지만 잡아온 검은 로브의 정체는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 마인에게 현혹당한 녀석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선생님은 어떻게든 설득하려 노력해보지만 分かってくれたんですね。動くな。ぶっ刺すぞ。 주인공은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기회를 엿보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저격을 시도하였고 그런 녀석을 아직도 감싸는 선생님을 위해 お願いです。 주인공은 빠르게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どうして。 그렇게 선생님 일행과 헤어져 귀족 소년을 길드장에게 데려가 의뢰를 마무리 짓고 용인족 소녀 티오가 일행으로 들어오게 되어 도시에서 하루 동안 쉬어보려고 하는데 수로에서 해인족 어린아이 뮤를 만나게 됩니다. お母さんとはぐれたところを。 아이는 노예 상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이었으며 주인공 일행을 정말 잘 따랐지만 미아는 파출소에 맡기는 것이 정석. 뮤의 거절에도 공무원들을 믿고 아이를 맡기고 떠나는데 대범한 노예 상인들이 경비 초소까지 습격해가며 뮤를 다시 잡아갔고 俺の敵だからな 그렇게 상대를 잘못 잡은 노예 상인들은 절멸하게 됩니다. てめえ 그 이후 불법 경매 시장에서 아이를 무사히 구출하고 해인족 아이 역시 주인공 일행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한번 소환당하게 되었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길드장이란 인맥을 사용하여 신문도 쉽게 증명하고 정보를 간단히 얻으려고 하던 그때 聞いてくれ。魔人族が現れたんだ。 같은 반 녀석이 나타나서는 엄청나게 강하게 변한 주인공의 모습에 놀라지만 お願いだナグモ。一緒に迷宮に潜ってくれ。 지금은 그것보다도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마인의 힘에 기사단장이 목숨을 걸어가며 아이들을 지키고 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ナグモくんごめん。約束を守れなかった。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死にたくなければさっさと消えろ何？ 압도적인 힘으로 마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다른 마인들이 복수할 것이라며 헛소리를 늘어놓는 마인에게 彼女はもう戦えないんだ。殺す必要はナグモ。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다며 옆에서 위선을 떨어대는 용사 코스프레 녀석에게 俺は一切容赦しない必ず殺すたとえ元クラスメートでも 동료인 척 옆에서 훈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유일하게 주인공과 친했던 같은 반 소녀는 あなたが好きです。 자신이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주인공 소년을 이번에는 꼭 지켜주기로 마음먹으며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되고 出発は明日の早朝だ遅れるな 그렇게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렇게 시즌1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장점을 말해보자면 초반 흑화 부분만 제외하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고구마 없이 전개가 되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 맞다는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 유치한 전개가 좀 많아서 진지한 부분에서조차 빵 터질 정도였던 데다가 주인공 캐릭터가 흑화한 이후 성격의 일관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 뭔가 몰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판타지에서 총기류가 나오는 건 반지의 제왕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급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작품만의 특유의 개그를 즐기신다면 나름 볼만한 작품인 것 같아서 하렘 이세계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80점, 그렇지 않다면 65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이세계 판타지 코미디 하렘물, 지금까지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1기였습니다. 俺は必ず故郷に帰るそれを邪魔する奴は全て敵だ神だとしても